매달 첫째 주에는 미국의 노동통계국이라는 곳에서 JOLT라고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 안에는 구인 지표부터 해서 고용, 해고, 이직률 다양한 지표들을 발표를 해주는데요. 그걸 가지고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손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특히 10월에 발표되는 졸트 보고서는 이제 9월이 아니라 8월 한 달간의 자료를 발표를 해줍니다. 약간 좀 늦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이 검은 선이 농업 부분은 워낙에 고용이 들쑥날쑥하니까 농업 부분을 제외한 비농업의 이 채용 공고, 구인 지표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1010만 건으로 신규 채용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규 채용 지표는 모든 고용 지표에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채용 공고 지표가 모든 고용 지표에 선행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수요가 많고 생산을 늘려야 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어쨌든 채용 공고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가장 빨리 나가요. 반대로 이제 생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을 때 마찬가지로 신규 채용을 먼저 줄입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지표가 모든 고용 지표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매달 초에 발표하는 이 졸트 보고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많이 감소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의료,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소매업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채용 공고가 많이 감소한 섹터 보시면 헬스케어가 요 파란색인데 꽤 많이 줄었고, 녹색이 소매업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기타 서비스 좀 더 진한 녹색, 서비스와 소매업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소매업과 서비스업에서 채용 공고, 고용이 큰 폭으로 줄이는 것,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매업은 우리가 먹고 쓰고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이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시켜 먹든가 어쨌든 이런 서비스업 전체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장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용 공고를 줄인다, 고용을 줄인다는 건 사회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로 가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소비 감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생산을 더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산도 감소하고 투자도 줄어들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또 인원도 자르죠. 그래서 고용이 또 감소합니다. 이게 실업률이 증가하면 또다시 소비가 감소하고 또 기업은 투자 생산 감소를 하고 또다시 고용 감소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채용 공고도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든다. 근데 특히 채용 공고가 확 줄어드는 걸 봤을 때 지금은 실물 경제에서 둔화 영역에 들어선 게 거의 확실하고, 앞으로 요 빨간색의 경기가 침체되는 요 구간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둔화라는 거는 확실한데 이런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오느냐 안 오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침체는 어떤 때 오냐면 정말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9.11 테러처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만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기 침체가 와요. 이런 사건이 안 터지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어중간하게 좀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고 살펴본 대로 고용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소비도 나빠지고 생산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던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부분 과도한 투자나 부채 문제인데, 최근에 뉴스에서 봤지만 연기금이 붕괴가 될 뻔했죠. 영국에 부채 연계 투자라고 LDI라 그러죠. 여기에 연기금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러면서 연기금에서 빨리 채권을 청산해야 됐는데 가격이 워낙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손해가 무지막지하게 생길 이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그걸 사주면서 위기를 넘겼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과 고용, 소비, 생산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문제가 갑자기 터져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빵 터져버리면 바로 요 경기 침체, 요거로 직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요 졸트 보고서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금융위기 이후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검은색의 채용 공고죠. 구인 지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나믹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분석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채용 공고는 재고 사이클과 연관성이 깊은데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재고 사이클이 뭐냐면은 이 단기적으로 주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재고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생산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많이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제 소비가 줄어들든 뭐 어떤 현상이든 재고가 쌓여있으면은 이제 기업은 생산과 또 고용을 줄여가지고 늘리지 않고 재고만 소진하게 되죠. 그럴 땐 역시나 채용 공고를 확 감소시켜버리는, 이것 때문에 이게 연관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는 그 중간 마진을 먹던 유통업체들이, 뭐 도매소매 업체들이 중간에서 뭐 수량도 좀 조절을 하고 자기들이 재고도 일정 부분 보유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작용을 했었는데, 온라인 유통은 이제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바로 제품을 보내죠. 재고가 부족하면 그냥 갑자기 확 늘려야 되고 갑자기 줄여야 되고 하면서, 지금은 신규 채용 지수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고 재고 사이클과도 상당히 밀접해졌다. 네, 이런 현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 졸트 보고서에 있는 요 채용 공고, 요 검은색 지표가 점점 더 많이 우리한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중요한 지표가 되어 간다,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같은 맥락으로 요 구인당 실업자 수라는 지표가 졸트 보고서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확장되고 성장할 때는 실업자 수가 확 감소를 하고 채용 공고는 확 늘어나죠. 그러면서 구인당 실업자 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져요. 이런 구간에는 경기 확장 구간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반대로 경기 둔화 침체기에는 실업자 수가 확 올라가고 채용 공고가 확 줄어들면서 이게 또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럴 때는 뭐 당연히 주식시장이 뭐 먼저 빠져 있겠죠. 뭐 이런 구간에 이미 눈치채고. 그래서 어쨌든 떨어지는 구간이다. 대신에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구인당 실업자 수가 떨어질 때,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실물 경기에 상당히 유용한 지표들이에요. 특히 이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 우리한테 주식 투자에 활용하라고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보고 실물 경기 판단을 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라,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해서 보내주는 지표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인당 실업자 수 지표,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된다. 지금은 그래서 이 채용 공고, 졸트 보고서 안에 있는 구인 지표가 뭐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 둔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연관성 높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지표만 보면 되겠구나, 이 채용 구인 공고 지표만 보면 뭐 다른 건 볼 필요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지난 2006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좀 떨어질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 구간이 있었고, 2012년에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런 구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고, 2015년에도 떨어지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에 너무 섣부르게 주식을 팔면, 이 지표만 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제 상승장 다 놓치죠. 뭐 반대로 2019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잘 맞추는 이런 구간도 있어요. 다수의 경제 지표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경제 상황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뭐 주식시장 이 지표 하나만 보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주의하셔라. 그리고 또 정확하게 뭐 주식시장의 최고점, 최저점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표들도 보고 상황 판단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최고점, 최저점에 근접해서 사고 파는 거는 뭐 개인적인 운이죠.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채용이 늘어나고 이러는 구간에 주식을 투자하고, 또 떨어지려고 하는 구간들에서 뭐 알아서 잘 팔고, 다시 채용이 늘어날 때 투자하고 팔고, 이런 원칙을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면 적정한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요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10월에 발표된 졸트 보고서에서 중요한 구인 지표, 채용 공고 지표가 보시면은 감소를 하고 있고, 고용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지금 실물 경기가 이제 둔화로 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10월 발표되는 졸트 보고서는 8월 한 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9월에 발표되는 거 이제 11월에 발표가 될 텐데, 그럼 9월은 개선되었을까요? 아니죠. 최근에 우리가 모니터링한 9월 한 달간의 미국 ISM 제조업 이 고용 지표를 봤을 때 48.7이에요. 50이 기준선으로 위가 확장, 아래가 둔화인데 48.7이면 둔화가 됐어요. 9월 한 달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9월 한 달간 자료가 발표된 게 11월인데 그때도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요걸 미연준이 모를 리가 있나요? 다 알죠. 그럼 미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좀 조절하고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비를 할까요? 아니죠. 아쉽지만 지금 미연준은 집단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뉴스, 인사이더 뉴스를 보시면 제레미 시겔이라는 와튼 대학교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인 의견에 반대하는 멤버가 없어요. 한마디로 페드는 집단 사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 2021년에 미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집단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따위는 없다. 지금처럼 돈 풀기를 더하지 않으면 경제가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 우리는 그래서 2021년 내내 돈 풀기를 할 거다 이랬어요. 근데 시장에서 어땠냐? 지금 이제 요 정도 됐으면 돈 풀기 그만하고 금리 좀 인상합시다 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진 원인 중에 하나예요. 2022년 올해 FOMC는 또다시 집단 사고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죽던 말던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 말에 부정하는 사람이 그 많은 FOMC 위원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인플레이션 잡고 다 잡았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경제를 살릴 거라는 거죠. 또다시 돈 풀기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경제 회복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를 판단하거나 뭐 정책을 결정할 때 집단적 사고를 하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그 많은 위원들을 만들어 놓고 몇 명은 반대를 하고 몇 명은 찬성을 하고, 그럼 균형 있게 조절을 잘 해 나가라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뽑아놨는데, 얘네들이 집단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맞출 수도 없고 경제가 제대로 흘러가지도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FOMC는 제레미 시겔 교수가 보기에는 집단 사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할 건 대비하고 해야 되겠죠. 이제 경제 지표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어떤 특정한 집단, 뭐 주식을 사고 있거나 물려 있거나 뭐 팔았거나, 어떤 분들이 뭐 듣기 좋으라고 그런 분들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해 드리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반등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잘 팔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진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데 제가 매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내용을 교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